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공급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구 감소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 영상들이나 포스팅에서 제가 이미 답을 드렸었습니다. 무조건 서울 수도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을 먼저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수익률을 봤을 때 오히려 지방이 서울 수도권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지별로 봤을 때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중하급지를 고르는 것보다 지방 상급지를 골랐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 결국 갈로는 갑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방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투자가 아닌 실거주 측면에서는 현재가 바닥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들이 어딘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거나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극화가 안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앞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지방 이 두 개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즉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양극화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고 각 지방 도시 내에서도 즉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뭐 대전이면 대전 이 도시 내에서도 계속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지방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 내에서도 권역의 거점이 되는 곳, 그리고 일자리와 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폭이 적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은 각 지역별로 상위 땡땡 프로 내 아니면 실질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방 부동산은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땡땡 프로라는 건 지역별로 다 상이합니다. 뭐 부산은 상위 30% 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남 김해로 가면은 상위 15% 내를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들어드린 숫자도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한 상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지만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거짓이었다고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팩트로 폭행을 해드려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미래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딱 기억이 나거든요. 너네는 우리 세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갈 수 있는 대학은 차고 넘쳐.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해도 아무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너네는 막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근데 어때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죠. 이 선생님은 정확히 팩트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전국의 대학을 제가 코시스 통계에서 찾아보니까 05년도까지는 360개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90년대거든요. 그때까지는 대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정말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차고 넘쳤습니다. 대학교에 가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었던 거죠. 실제 공부를 못했던 제 친구들도 본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강원도도 갔었고 춘천에 있는 대학교도 갔었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문제죠. 대학교 수는 많아져서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진입 문턱은
갈수록 높아졌죠. 실제로 제가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나왔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 받았던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 이것과 후배들이 받았던 점수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이 성적에 우리 학교를 왔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카이, 그 뭐 서성한 이런 대학들의 선호도가 과거보다 더 떨어진 것 같으세요?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가 예전보다 줄었나요? 요즘 의대 난리죠? 예전 저희 세대 부모님들보다 요즘 인제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오히려 떨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심해졌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문턱은 더 높아진 게 팩트입니다. 대학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대학은 더욱더 가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얘기죠. 아니 인구는 줄어들고 대학교는 많아졌는데 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더 힘들어진 거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있는 거죠. 인구는 줄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에 보내려는 수요는 오히려 늘었죠.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죠. 왜? 교육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과거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종합학원 하나에 과외 한두 개 뭐 요 정도면 많이 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과목별로 학원이 다 있죠. 인강 무조건 듣죠. 그다음에 고액 과외 붙여 주죠. 똑똑한 애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도 혹시 이런 대학교의 이슈와 똑같지 않을까요?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 보급률이 늘어나도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집, 남이 원하는 집, 이 집들은 오히려 더 수요가 많아지고 더 비싸지는 걸까?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 인프라, 모든 면에서 지방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 인구가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젊은 부자들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자산 증가도 계속되겠죠. 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공급은 충분한가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서울 안에서 모든 대학이 선호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서울 안에 있는 부동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과 상품은 더 많은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죠. 반포, 압구정, 한남, 성수 이런 데들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뭐 노도관 금강구처럼 선호도가 그래도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여전히 전구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서울 전체가 움직이면 이 지역들도 오르긴 하겠지만 상급지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같은 상승률로 오르더라도 절대 가격 자체는 계속 벌어지니까요.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